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3% 마감이 됐고, 시간에서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시간에서 80억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25%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좀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솔직히 좀 호재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죠? 금요일 날 미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안 좋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자, 원전주도 안 좋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해줬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왜 내려가는지 왜 올라가는지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장에서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자, 플러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둘씩 이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내용까지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주말에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뭐 하나라도 얻어 가셔야 되니 그런 내용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자,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뭐 다른 종목도 다뤄드리고 있어요. 그 종목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자,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결국엔 올라간다라는 부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우리 두산티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에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봐볼게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자, 왜 월요일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안 좋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기사고요. 자, AI 캔버스 개발업체 페르미가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 후 사업 철수했다는 기사 타이틀, 자,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자, 페르미는 전력 개발 업체예요. 이 부지 이제 투자자가 소위 말해 이제 투자를 철수한 거죠. 자, 그 결과 이 페르미라는 종목이 주가가 마이너스 46%까지 갔다고 하죠. 요것만 또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사실 브로드컴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던 게 요게 있었어요. 자, 일부 데이터 센터의 완공 예정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좀 이게 연결고리가 좀 있었던 게, 페르미도 악재가 있었고 거기에 브로드컴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완공일이 연기됐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기되면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가 안 지어지는 거네? 그러면 원전도 당장 필요 없는 거네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자, 미국에서도 이제 유스케일 파워가 무려 마이너스 13%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로도 거의 마이너스 15% 갔네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사실 흐름이 좋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아마 월요일날 좀 개파락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원전주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이제 브로드컴에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거품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날 우리나라 정규장에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총 큰 대형주들은 좀 흐름이 안 좋게 시작한다라고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내일 개파락한다라고 해서 뭐 대세가 바뀌거나 흐름이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뭐 내일 소폭 하락이 나와도 이유 알고 있으시면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 수급이 좋아졌어요.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은 이제 금융 투자라는 게 살짝 아쉽죠.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연기금이에요. 그 다음에 투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이제 금융 투자는 단기 성향도 있는 좀 투자자이다 보니까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수익 구간이 나온다라면 언제든지 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이제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연기금과 투신을 좀 추종하시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시장이 좋았던, 특히 이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았던 이유가 요게 있었죠. 일단은 한정기술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캐코 원전에 대한 이제 설계 용역이 계약이 됐다. 일단 설계가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 주기기 발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관련된 내용들이 슬슬 발주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는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자,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3분기 IR 자료예요. 기업 설명회 할 때 나왔던 자료인데 이 4분기 수주 진행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체코 원전이 들어가 있었죠. 사실 뭐 예견된 수준이었고 뭐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설계 용역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요게 두산에 바로 공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진짜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이제 팩트 체크됐다라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형 원전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주 금액이 3.8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형 원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러니까 요런 대형 원전 수주가 꾸준히 이어진다라면 당연히 주가 우상향 될 수밖에 없다. 그 시발점이 바로 체코 원전이다 라고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X에너지 SMR 제작 단계 진입. 이제는 슬슬 SMR이 매출로서 잡히는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견인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아직 제작 단계 진입이에요. 어떤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주 공시로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에서도 이번에 SMR에 대한 수주 예상을 좀 언급을 했어요. 0.5조라는 거는 5천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SMR 매출을 한 1,000억 정도로 원래는 잡았었거든요. 근데 5천억으로 늘었다라는 건 본격적인 SMR 시장이 개화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조금 들여다보시면 좋은 게 일단은 올해 25년 누적이 5.4조밖에 안 돼요. 5.4조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지금 예상하는 4분기 매출에서만 거의 6조에서 7조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4분기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중심은 바로 이 체코 원전. 요게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가장 큰 게 대형 원전이다 보니까 요거로 좀 포인트로 많이 잡으시는데 사실 요게 메인이죠. 가스터빈. 기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xAI와 가스터빈은 이미 계약이 됐어요. 근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요게 가장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대형 원전은 일단 체코 원전이 진행된 건 맞지만 결국 이 미국의 대형 원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게 아직 시간이 좀 냉정하게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당장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가스터빈이다. 실제로 xAI와 추가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죠. 뭐 수주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요게 이미 삭제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당시 그 기사가 삭제됐을 때 요 링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아에서 나왔던 뉴스였는데 언제 나왔죠? 25년 12월 2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기사가 삭제가 됐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아마 엠바고가 걸렸기 때문에 뭐 삭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말은 즉슨 진행은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수주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 좀 소외를 받았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대형주 삼성전자는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를 좀 추종하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줬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재미가 없었죠.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냉정하게 없죠. 지금 이때 왜 하락을 했었죠? 에이펙 회담 때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뭐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3분기 실적 또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실망 매물이 나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정은 나왔지만 버텨준다라는 건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삼성만 간다라고 좀 배아파하실 게 아니라 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매출이죠. 실제로 매출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결국 반도체죠. 자, 레거시 반도체 이 SSD, 그 다음에 이 DRAM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기대감이 있는 게 HBM에 대한 이 매출 또한 기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26년에서 27년까지도 꾸준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 다음은 어딜까요?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원전 확대에 올인한 미국. 지금 미국이 진짜 급하죠.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짓죠? AI 때문에 짓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니까 여기에 전력 공급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짓는 건데 지금 미국은 혼자서 원전 못 짓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이 바로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탑티어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이제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던 게 뭐가 있었죠?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10개 짓겠다라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2030년까지 10개를 완공시키겠어. 이게 아니죠. 시작하겠어요. 시작하겠어. 첫 삽을 뜨는 시작을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추이라고 이제 예상치죠. 요 이제 녹색이 이제 미국이거든요. 자, 회색은 나머지 국가들. 뭐 대부분의 선진국을 이제 합친 걸로 좀 추측이 되는데, 자, 미국만 해도 보세요. 20년에는 지금 얼마 소모가 됐었죠? 25기가와트가 소모가 됐습니다. 어디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전력이. 근데 2028년에는 어떻게 되죠? 81기가와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배 정도 올라가죠. 그만큼 미국도 급하고요. 데이터 센터 지금 만들어져도 전력 공급 안 되면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력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가 있었죠? 가스터빈. 이 화력 발전이 그나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고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분기 매출에도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견인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스터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형 원전도 중요하고 SMR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 요것도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스터빈도 해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기를 감히 좀 예측을 하자면요. 저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적인 해석을 좀 해보셔도요.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태까지 올라갔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노이즈가 있었던 건 아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박스 구간에서 60일선 위로 안착을 했고 결국엔 지금도 60일선 위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 한 1월 말에서 한 2월 달쯤에 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12월 달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횡보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지금 최근에 60일선은 어느 정도 이격도가 좁아지긴 했어요. 작아지긴 했는데 아직 120일선에 대한 이격도는 살짝 벌어져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끌어올리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하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제 발산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발산은 보통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잡히겠죠. 하지만 에너빌리티는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요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된 이후에 위로 다시 상방 흐름으로 갈 것 같다. 그 시점이 바로 4분기 매출이 발표되는 시점. 요 기대감으로 오를 확률이 높고요. 이 사이에 앞으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사이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것도 좀 공시가 나오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다라면 상승 탄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냉정하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힘드신 부분들은 여기죠. 여기서 진입한 분들은 아무래도 고점 대비 현재 마이너스 18%의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20%가 이제 계좌에 찍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뭔가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의 앞전에 어떤 거래량을 보세요. 이렇게 터진 적이 있었나요? 이런 흐름들? 없었죠.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해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세력 형님들이 들어온 거고, 이때부터 최저가가 얼마였죠? 2,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최대 거의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개인들의 매수세로 올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의 매수 매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주가를 견인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시발점이 바로 요 구간이었고, 아직도 올라갈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사실 10만원, 이 52주 신고가 기점으로 했을 때는요, 대략 한 40%만 올라가면 신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100% 남짓이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근에 올랐던 것만 보시더라도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 이때가 얼마죠? 주당 단가? 2만원에서요. 얼마 됐어요? 10만원까지 올랐어요. 단숨에 5배 올랐습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적 신고가 전혀 일도 아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중간 노이즈, 자, 금요일 미장이 안 좋은 거 이미 다 아셨죠? 그러면 조정이 나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내려갈 이유를 이미 알았고,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방향성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다. 이 내용 아시면 월요일에 주가 조정 나와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앞으로 호재만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호재들이,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매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 원전 수주되면요, 아까 체코 원전에서만 예상 매출이 한 3.8조 나왔죠. 근데 미국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기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다가올 미래입니다. 지금 조금 힘드셔도 버텨주시면 정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요,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힘들어도 꾹 참아주시고, 앞으로도 뭐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제가 모두 가감 없이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 금지인 건 변함없다. 왜? 갈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매도 금지라고 부탁드리고, 뭐 댓글창도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아까 화이팅이라고 요청드렸는데 매도 금지도 적어주세요. 매도 금지 해주셔야지. 지금 최근에 개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외국인과 기관에 물량 뺏기지 말자. 개인들도 뭉치면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매도 금지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또 선물도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요건 중장기 포트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짧게 대박 날 수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상 수익률은 일단 5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근거 없이 갑니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실제로 11월에 중순에 나온 기사인데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의 리스트예요. 이 종목들이 실제로 무상증자를 하고 이 뒤에도 또 무상증자를 진행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중 테마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테마로 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테마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고요. 이 테마 역시도 시장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시장이 안 좋을 걸 미리 예측을 해드렸죠. 미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 테마주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한다라면 우리는 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대로 걸리면 일단 기본은 500%다. 근데 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500%를 좀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죠. 바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뭐가 있죠?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보통 유보율이 높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안 보여드렸네요. 실제로 테마로 갔던 종목들, 무상증자 테마로 갔던 종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어요.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총 6번 갔습니다. 6번 가고 단기 1300% 갔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테마의 흐름을 읽으면 이런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유보율을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 유보율이 쉽게 얘기해서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유보율이 높다,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일 수 있다라고 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실제로 대기업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봐볼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율 몇 프로죠? 129%입니다. 굉장히 미비해요. 작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도 봐볼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 얘는 대략 한 2000% 좀 안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높지만 얘도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도 한번 봐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좀 높아요.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이런 종목, 이런 대기업 종목 유보율은 상대가 안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이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75000.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한 7200%였죠. 7200%. 13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자,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죠. 이러면은 20대1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30대1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진짜 2000% 가요. 2000%. 상승률이 2000%가 나온다. 근데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보율을 고려했을 땐 그래도 예상 무상증자가 5대1은 진행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500%를 예상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텔콘 RF제약, 얘도 무상증자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테마로 간 건 아니에요. 얘는 무중으로만 간 건데 점상을 3번 가고 저점 대비 330% 갔죠. 근데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하고 330%면 많이 간 거죠. 자, 온코넥 테라피틱스 이 종목은 3대1 진행했어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테마 1등주였던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이 종목은 8대1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많이 갔습니다.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500%를 제가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베팅해 볼만 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파시고 진입하시죠. 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어요. 큰일 나죠. 두산은요,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추후에도 영상을 통해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뤄드릴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이 종목이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이 정도면은 우리 소액은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진짜 소액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소액이라 하면 자, 500만 원 정도 진입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지부진할 때 추매하셔도 돼요. 추매. 두산 에너빌리티. 왜? 얘는 안전하니까.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왜 그렇죠? 1년이면 애초에 종목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 봐보세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 한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기간에 6일 동안 6연당 갔어요. 약간 좀 표현을 해보자면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요,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만큼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문자로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뒤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시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중요한 건 숫자 3을 꼭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3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거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건 안 돼요.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요렇게 갑니다. 자, 점상으로 가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럼 어디서 진입 가능하죠? 여기서 진입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요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데 요거 수익 나면 다행인데 대부분 요런 음봉을 경험하신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요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우리 요거 한번 먹어보자.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대박 내서 연말연초 따뜻하게 보내고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추가 매수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뒤에 숫자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인 거 제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숫자 3은 꼭 남겨주셔야 제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한 12월 14일 아마 저녁 시간쯤 되실 것 같아요. 시간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좀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아까 기사도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 나오고 이거 구경하고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럼 다음 정규장이 언제죠? 12월 15일. 자,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자,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전 중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어도 우리 15일 월요일 정규장에는 오후장이라도 진입해보자 라고 강조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올 거예요.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여기에 번호가 이미 요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숫자 뭐라 그랬죠? 3이라고 남겨주세요. 요 뒤에 3이라고 해놨죠? 3이라고 남겨주시고 두산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500% 예상되는 요 종목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월요일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공매도 관련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매도. 결국에는 주식의 하방 압력을 작용시키는 이 공매도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 실제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공매도가 들어온 게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매 비중이 최근 3일 동안은 약했어요. 하지만 12월 9일날 어땠죠? 매매 비중이 무려 6.78%. 전체 거래 대금 중에 6%가 무려 공매도였다. 자, 근데 이 밑에도 보시게 되면 6%가 많고요. 5%도 되게 많아요. 자, 기준으로 좀 설정해 드릴게요. 4% 이상 4일 연속 공매도 매매 비중이 있다라면 실제로 공매도가 들어온 게 맞습니다. 여기서 같이 봐줘야 될 게 있죠. 바로 대차장고예요. 최근에 실제로 대차장고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시점이 언제죠?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대차장고가 늘어났어요. 물론 대차장고가요, 늘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매도가 나온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대차장고는 주식을 빌려놓기만 한 겁니다. 공매도가 실제로 진행된지 여부는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차장고가 늘어난 시점이 11월 초였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하방 압력이 작용했던 게 언제죠? 정확하게 11월 초였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죠? 회계담 때 원자력 관련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당연히 이러면 세력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력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죠. 주포가 결국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필연적으로 공매도를 때릴 수밖에 없다. 왜? 앞으로의 기대감도 없어졌고 3분기 실적도 안 나왔다. 그럼 당연히 하방 압력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차장고가 늘어났는데 제가 이것도 예언 한번 해볼게요. 4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지금 모두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4분기 실적. 그러면 이 대차장고 늘어났다가 이 4분기 실적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얘네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쇼커버가 들어오죠. 자, 외국인들이 갑자기 수급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차장고가 줄어든다. 요러면 쇼커버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하루 이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차장고가 줄어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수급까지 늘어난다. 이러면은 쇼커버구나 라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네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 쇼커버로서 오히려 물량을 상환한다라면 주가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우린 여기까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SMR이 제작 단계에 진입했다. 조만간 수주 공시 나오고 매출로서 진입하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고요. 자, 요것도 대형 원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대형 원전 시작되면 아까 보여드렸죠. 체코 원전에서만 예상 수주 금액이 3.8조예요. 미국 시장이 열린다?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련된 내용 꾸준한 정보 제공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